자, 우리 이제 88페이지 보시면 이제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앞에 이제 본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세요. 1번은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어디에 있는 관련된 거냐면 우리 67페이지 가보시면 가운데층 가보세요. 시산표의 기능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7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있고 제일 밑에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는데, 결국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대차 평균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고,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뭐냐면 대차는 평균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88페이지 보시면 1번 봐보세요. 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차 평균이 우리가 깨진 거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보세요. 52만 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고, 다음 밑쳐 보세요. 52만 원 현금 계정 차변 기입, 외상 매출금 50만 2천 원 대변 기입하죠. 그러니까 얘를 분계까지 써서 한번 설명해 보면 52만 원 외상 매출금 회수한 분계가 이거예요. 현금이 52만 원이고 여기 외상 매출금이죠. 52만 원. 그럼 전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현금 계정이 있으면 왼쪽에다가 52만 원을 적으셔야 되고, 원래 여기 외상 매출금이 있으면 오른쪽에다가 52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장을 읽으면 어떻게 했냐면 52만 원, 현금 52만 원 차변 기입했어. 이건 잘했어요. 근데 50만 2천 원 대변 기입했죠. 여기다가 52만 안 쓰고 50만 2천 원을 썼으면 이 계정을 포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차가 안 맞잖아요. 얘는 바로 찾을 수가 있다. 대차 평균이 깨지니까 찾을 수 있더라. 그리고 이런 일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왜 발생하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를 본인이 잘못할 수가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분계를 갖다 입력을 할 텐데 처음에 분계를 쓰면서 대차가 안 맞는 인간은 거의 없다고요. 근데 그래서 결론 뭐냐면 얘는 옛날에 타임머신을 타고 좀 과거로 가서, 그러니까 분계를 쭉 한 다음에 이거 공책에다 옮겨 적다 보면 52만 원인데 50만 2천 원 이렇게 잘못 숫자를 봐서 잘못할 수가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저희 이제 본가가 어디냐면 이제 동대문 용두동 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종로에서 이제 버스를 타면은 721번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타고 신설동 있잖아요, 그죠? 신설동 그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장안평 쪽으로. 그래야지만 이제 저희 집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271번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면 신설동에서 청량리 쪽으로 이렇게 제기동에서 청량리 쪽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종로에서 예전에 종로에서 이제 버스를 이걸 타려고 정류장에 있으면서 이제 뭐 스마트폰 보고 이제 뭐 하다가 버스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건 줄 알고 이거 탔어요. 근데 갑자기 신설동에서 이제 뭐냐면 동대문 우체국 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가야 되는데 쭉 직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뭐야? 봤더니 제가 탄 버스가 이 버스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숫자를 잘못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딱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0만 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여기서 써보겠습니다. 노란색. 이게 20만 원인 거예요. 여기 20만 원 이렇게 하고서 뭐 어떻게 했냐면 20만 원 차변 기입했어요. 여기다가 20만 원을 차변 기입. 잘했죠, 이렇게. 그럼 얘는 대변으로 가야 돼. 여기다가 한 거, 이렇게. 왼쪽에다만 두 번 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할 게 숫자 배열을 보세요. 숫자 배열이 잘못됐으면 오류가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숫자 배열이 맞으면 이제 하나가 차변이면 다른 하나는 대변에 가야 되는데 차변에만 두 번 썼죠. 차변에만 두 번 적었다. 이건 오류가 발생합니다. 1번, 2번 틀렸고 4번 먼저 볼게요. 4번. 자, 4번은 매입 채무 20만 원을 지급하고 현금 지급하고. 그러니까 얘는 분계가 이거예요. 현금이 나가면서 20만 원. 여기가 매입 채무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매입 채무 계정 대변에 20만 원을 적어야 되고, 이렇게. 여기 차변에 20만 원을 적어야 되고, 이렇게 차변에 20만 원을 적어야 되고, 현금 계정 대변 이렇게 20만 원을 적어야 돼. 이게 올바른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했냐면 현금 계정 대변에 20만 원 기입, 현금 계정 대변에 20만 원 잘 기입하고, 그다음 매입 채무 계정 차변에는 여기다 20만 원을 쓴 게 아니고 2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럼 얘를 포개해 봐보세요. 대차가 안 맞잖아요. 오류죠. 이렇게. 얘는 바로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일 먼저 숫자 비율을 봐라. 20만 원과 2만 원, 52만 원과 50만 2천 원. 안 맞죠? 그럼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숫자가 이제 일치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를 차변했으면 다른 하나를 대변했어야 되는데 차변에만 두 번, 대변에만 두 번 쓴단 말이에요. 그럼 걔는 뭐예요? 오류가 된다. 걔는 오류가 된다. 자,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1번에 3번. 자, 3번은 뭐냐면 외상 매축은 100만 원 회수하고 분괴를 적정했습니다. 근데 전개할 때 차변을 현금 대신에 토지 계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걔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외상 매축은 100만 원이지. 이번에 100만 원. 100만 원을 갖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전개할 때 차변에 현금 계정에다, 그러니까 뭐냐면 외상 매축금 대변에다 이렇게 100만 원을 잘 적었어요. 현금 계정 차변에 이렇게 100만 원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 안 적고 어디다 적었냐면 토지 계정이죠. 이렇게 전개할 차변으로 현금 대신 토지 계정이죠. 그러니까 여기 써볼게요. 토지 계정. 토지에다가 100만 원 적은 거예요. 그럼 토지하고 외상 매축금 이렇게 포개 보면 100만 원 딱 맞잖아. 이렇게 양쪽에 대차는 맞아요. 하지만 여기다 적고 여기다 이건 오류죠. 근데 얘는 찾을 수 있다 없다? 못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문제 같은 거를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 걸려? 한 10초면 답이 나와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 회계의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 이제 뭐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막 이런 거 시험 볼 때는 읽어봐야 되잖아요. 회계는 볼 필요가 없어. 왜? 질문만 보면 이 문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시산 발견할 수 없는 오류. 딱 보는 순간에 뭐예요? 이게 대차가 평균인 거. 근데 계정을 잘못 선택한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또는 2번 봐보세요. 시산표 작성에 있어서 대차가 불일치하게 되는 원인이 아닌 게 뭐냐 했는데 먼저 1번이 동일 거래 분계가 이중으로 전기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입 채무 20만 원, 현금 20만 원을 이렇게 한번 적고 또 한 번 한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해야 되는데 두 번 했잖아요. 오류죠. 하지만 대차가 평균이죠. 못 찾는단 말이에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1번은 대차가 일치한다. 오류지만 대차가 일치한다. 또는 이걸 아예 누락할 수도 있어요. 양쪽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중으로 해도 오류지만 못 찾고 아예 누락해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을 한번 다시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장으로. 우리 책으로 말하면 어디냐면 67페이지 가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오른쪽 칸입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나와있죠. 1번 전기 자체를 누락하거나 이중으로 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면 두 번 반복했어요. 이렇게. 또는 누락했죠. 우리 차 같은 것도 있죠. 차에서도 이제 차 잠궜나 해가지고 막 두 번 누르기도 하고 막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멀리 가면서도 혹시 잠궜나 뭐 이렇게 잠궜는 줄 알았는데 뭐 열어놨을 수도 있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밑에 대차 양편의 틀린 금액을 같이 전개한다. 그러니까 예를 이런 거 20만 원, 20만 원 해야 되는데 2만 원 하고 여기도 2만 원 한 거예요. 오류죠. 하지만 얘는 대차 평균이에요. 이런 내용은 다 못 찾습니다.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또는 반대로 전개했다. 반대로 전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 20만 원 하고 여기다 20만 원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현금 계정이면 현금 계정 대변을 써야 되는 차변하고 매입 채무 계정 차변인데 대변을 썼죠. 오류죠. 하지만 못 찾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는 다른 계정에 전개한 게 아까 했던 거. 현금 계정에 할 걸 토지했죠. 이런 것도 오류인데 못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88페이지 보시면 뭐가 되냐면 2번 문제 보세요. 대차가 불일치하게 되는 원인이 아닌 게 뭐냐? 그게 답이 1번이에요. 이중으로 한다든가 아예 누락한 거나 이런 것들은 대차는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산표 합계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숫자를 더하다가 잘못해서 안 맞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느 계정에 전기를 빠뜨린다. 그러니까 하나는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52얘는 했어요. 이것도 50면 얘는 누락했다.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얘만 하고 얘만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원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현금 계정만 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축 노트를 갖다 놓고 하는데 이걸 빼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된 줄 알고 빼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상품 계정 차변에 전개할 거를 대변에 기입했죠. 그러면 상품 계정 차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분계가 뒤에 배울 텐데 이런 분계가 있어요. 상품이 뭐 100원이 없어지면서 여기가 매출 원가 100원 이런 분계가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 이건 4장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상품 계정 대변에다가 100을 써야 되고
여기 매출원가 있죠? 매출원가 계정 차변에다 이게 100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 상품 계정에 차변에 전개할 거를 대변했다. 그러면 분계를 요 분계 말고 상품을 사왔습니다. 이게 상품 100, 현금 100 이렇게 뭐 어느 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상품이 있으면 왼쪽에다가 100을 적고 여기 현금이 있으면 오른쪽에다 이렇게 100을 적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뭐라고 써놨어요? 거기 상품 계정에 차변에 전개할 거를 대변에 전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금 계정 대변에 100을 잘했고 상품 계정 차변에 할 거를 대변에 해서 그럼 대변에만 결국 2번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항목들을 보고 뉘앙스를 빨리빨리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문제를 냈는지. 장황하게 막 설명드렸습니다. 아 이거 뭐 보면 다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계정 같은 걸 좀 그려보면서 해야 되고 실전에 가서 막 분계 적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자마자 이게 답이 탁 나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9페이지 3번 문서 보죠. 3번. 자, 12월 결산 법인인 서울은 결산 중에 X1년 9월 1일 1년치 화재보험료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미쳐보세요. 보험료를 회계 처리한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최초 분계를 얘기해요. 최초 분계. 자 뭐냐면 9월 1일 1년치 화재보험료 60만 원을 이제 현금 지급하면서 보험료 했다. 그 얘기 뭐냐? 현금이 60만 원 나가면서 얘를 보험료를 회계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X1년도 1월 1일 자산으로 계상된 소모품 20만 원 중 12월 말 현재 보유하는 소모품 5만 원인데 있죠? 이 수정 분계해야 되니까 수정 분계부터 먼저 써볼게요. 그럼 얘가 언제냐면 9월 1일 날 했어요. 9월 1일. 그러면 4개월치를 생각해 보세요. 60만 원이고 60만 원 1년치니까 60만 원을 11일 나누면 한 달에 5만 원씩. 4개월은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90, 11, 12가 있어요. 4개월치는 비용이 맞죠. 근데 8개월치는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 돼야 되니까 수정 분계는 선급 보험료가 40만 원 나오면서 뭐를 해야 돼요? 보험료를 취소해야 돼요. 그럼 결국 보험료는 얼마가 돼? 20만 원. 비용은 20만 원만 잡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는 이 수정 분계가 되고요. 그 다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1월 1일 자산으로 계상된 소모품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현금이 20만 원 나가면서 이게 소모품이라고 자산 처리가 됐다라고 한번 보세요. 자산 20만 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남아있어요. 12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모품 남아있는 건 얼마냐면 5만 원이니까 써야죠. 그러니까 1위 분계를 넣어야 돼요. 소모품비 15만 원. 그리고 소모품을 15만 원을 취소하자. 그럼 자산은 20만 원 있는 거에서 15만 원이 빠졌으니까 5만 원만 남겠죠. 그리고 비용이 15만 원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질문이 자산 또는 법인세 비용 차감료 순이익에 미친 영향으로 올바른 게 뭐냐? 이렇게 올바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법인세 비용 차감료 순이익 이익에 관련된 거는 뭐냐면 이 수정 문제 보세요. 비용이 추세면 이익이 증가하죠? 비용이 발생했죠? 결국 뭐냐면 이익이 얼마가 증가하지? 25만 원이 증가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거기 틀렸습니다. 법인세 차감 전 거기 순이익 나와 있죠? 물어보는 그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보시면 봐보세요. 이러한 수정 분계를 통해서 나와 있는 거 수정 분계가 모두 반영된 경우 자산 또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이런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뭐냐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얼마가 증가한다? 25만 원. 그러니까 이거 해답을 수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해답을 수정하라. 해답이 3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고 1번이 돼야 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25만 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돼. 왜냐하면 비용이 취소됐죠? 그럼 이익이 증가해요. 비용이 발생했죠? 이익이 줄어요. 그 이익은 얼마가 증가한다? 25만 원. 다시 정리하면 얘는 이렇게 돼요. 단기순이익을 쓰겠습니다. 단기순이익이 25만 원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자산 봐보세요. 선급보험료, 그 다음에 소모품 있죠? 자산이 40만 원 증가하고 자산이 15만 원 감소하니까 자산이 얼마가 증가해요? 25만 원이 증가합니다. 이걸 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얼마가 증가한다? 25만 원 증가한다. 답은 1번이 답은 1번. 그러니까 밑에 해설을 맞게 되어 있어 회계 처리 보시면 회계 처리 봐보세요. 제가 수정 분계를 써놨고요. 그 밑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미친 영향이죠. 그래서 보험료가 환입되고 소모품비 계상이죠. 25만 원.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산 얼마 증가? 25만 원. 동그라미 3번.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얼마 증가? 25만 원.
4번 자산 얼마 증가한다? 25만 원 증가한다. 그러니까 자산이 15만 원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자산이 40만 원 증가하죠. 네팅하면 어떻게 돼요? 자산이 25만 원 증가한다.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증가한다? 25만 원이 증가해야 된다. 그 해답이 오타예요. 해설은 맞게 돼 있는데 해답이 오타니까 그것만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문제 좀 별표 치시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정전 잔액 시산표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각각 300만 원 있죠.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 자, 이게 트라이얼 밸런스인데요. 현재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현재 3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다음을 반영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 선급 임차료가 소멸이 20만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제가 써볼게요. 만약에 여기 선급 임차료가 100만 원 있었어요. 자산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뭐라고 줬냐면 20만 원이 소멸을 돼. 지금 우리가 어떤 분계를 써야 되냐면 이렇게 씁니다. 임차료가 20만 원. 그리고 선급 임차료가 20만 원. 이런 분계를 써야 돼요.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80만 원으로 바뀌고요. 여기 임차료가 얼마가 되냐면 2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아까 흰색도 100만 원이고 노란색도 100만 원이죠. 결론은 뭐냐? 얘는 영향이 없어요. 시산표 합계 영향이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한쪽이 커지면서 한쪽이 작아져요. 이 수정 분계의 특징은 한쪽이 커지면서 한쪽이 작아진다. 그래서 시산표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로가 중요한데 감가상 누계액을 설정해요. 우리 본문에서 비품할 때 9만 원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 시간에 됐지만 그냥 비품을 직접 줄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누계액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전용 문제, 실전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5만 원 지금 걔는 이렇게 돼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건물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0만 원 이렇게 있는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45만 원 돼 있죠. 그러면 걔가 이걸로 쓰겠습니다. 색깔이 있네. 다음과 같이 돼요. 분계가 감가상각비 45만 원. 여기 누계액이 45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감가비가 45만 원 적히면서 누계액을 대변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뭐 얘는 시산표 합계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이런 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BS에서는요. BS에서는 건물이 100만 원 있으면 여기다 누계액을 빼야 돼요. 45만 원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감가비가 들어가요. BS는 안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BS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자산이 줄고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누계액을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 BS 이걸 보면서 여기서 빼면은 영향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BS고요. 그러니까 BS고 시산표는 어떻게 되냐면 감가상각비랑 누계액을 대변해 써야 돼요. 시산표는 단순하게 계정을 합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계정을 합쳐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감가비 45만 원, 누계액 45만 원이면 이 감가비라고 하는 계정 차변에 45만 원. 여기 누계액이라고 하는 계정 대변에 45만 원 이렇게 적을 거고 단순히 이 계정을 합쳐놓은 거니까 누계액이 여기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BS에서 이렇게 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자산이 줄면서 비용이 발생해서 이건 이제 시산표까지 이렇게 겸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향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감가상각비 누계 이거는 시산표 합계를 증가시키니까 여기가 45만 원이 증가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미지급 급여죠. 25만 원. 그럼 걔는 이렇게 돼요. 여기가 비용의 급여 25만 원. 여기 미지급 급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 뭐냐? 여기가 25만 원이 증가합니다. 25만 원이 증가한다. 그다음 마지막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 옆에서 써보겠죠. 이렇게 FVPL이다. 만약에 FVPL 금융자산을 내가 100만 원에 가지고 있었는데 공정가치가 얼마가 증가하냐면 15만 원 증가했죠. 그럼 여기가 15만 원만큼이 증가하면서 여기다 뭐가 있으면 평가이익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얘도 15만 원이 증가합니다. 여기도 15만 원, 여기도 이렇게 15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선급 임차료 소멸이요. 선시. 걔만 영향을 안 미쳐.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3개를 더하시면 돼요.
45만 원, 25만 원, 15만 원 하면 85만 원 증가하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385만 원. 이게 아주 4번 문제가 아주 유명한 형태의 문제가 된다. 유명한 형태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많아요. 선생님, 급여는 비용이니까 빼야 되는. 지금 하는 게 손익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손익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시산표의 단순한 합계를 물어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트라이얼 밸런스인데 결론적으로 선시 항목들이 있어요. 선시란 말은 뭐냐면 선수 선급이에요. 얘는 기존에 있던 거를 소멸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이 들어가게 되면 시산표 합계에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기 임차료가 10만 원인데 이렇게 올해 비용은 6만 원이면 4만 원만큼을 취소해야 돼. 그럼 어떻게 분배를 쓰냐면 선급 임차료 4만 원 쓰면서 임차료 4만 원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반영시키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6만 원이 되면서 여기 선급 임차료 있죠? 여기가 4만 원 됩니다. 결론은 뭐냐? 흰색도 10만 원, 노란색도 10만 원이니까 합계에 영향을 미쳐 안 미친다. 그러니까 결론은 선시 항목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미시 항목, 예를 들어서 써볼게요. 미수이자 만 원. 여기다 이자 수익 만 원이죠. 이런 미시 항목은 양쪽에 적죠. 양쪽에 적으면 시산표 합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 적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어요? 급여 2만 원. 여기다가 미지급 급여 2만 원이죠. 양쪽에 적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시산표 합계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주의할 걸 우리가 제대로 잘 배우지 않았어. 나중에 유형자산 가서 배울 텐데 뭐가 있어요? 여기다 감가상각비를 쓰고 감값이 예를 들어서 4만 원. 4만 원 이렇게 쓰고 4만 또 있네. 이렇게. 감가상각비 7만 원. 이렇게. 여기다 뭘 써? 감가상각 누계액을 쓴다. 7만 원. 주의할 건 뭐냐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재무상태편 차변에 있어요. 나중에 우리 유형자산 가서 배웁니다. 하지만 시산표는 어디 있어요? 대변에 있다. 왜냐하면 시산표는 단순하게 계정을 이렇게 합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면 뭐가 있냐? 나중에 이와 유사한 문제 또 풀어보는데 미리 얘기하면 대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여기다 대손 상각비 3,000원. 여기다 뭘 써요? 대손 충당금 3,000원이죠. 이렇게. 이것도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이것도 역시 시산표 합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선시 항목은 불변이에요. 시산표 합계 불변이고 미시 항목이라든가 또는 감가상각 누계 또는 대손 충당금 있죠? 이런 것들은 시산표 합계를 증가시킵니다. 난이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난이도가 있고 아까 3번은 제가 해답만 오타라고 해설은 맞게 돼 있어요. 항상 해설을 좀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잘 풀리죠, 여러분? 자, 우리 어디냐면 이제 90페이지 가보시면 5번 가보세요. 5번. 자, 다음 자료에 따른 단기 수익 총액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우리가 재산법으로 다 이미 했던 거예요. 마스터 끝났죠? 자,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단기 순이익을 더하자. 이렇게. 그러면 두 개 묶어보죠. 자, 뭐냐면 기초 자산과 기초 부채를 묶어보세요. 5만에서 3만을 빼면 2만이죠. 기초 자본 2만. 그 다음 두 개 묶어보세요.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보세요. 얼마? 5만이에요. 그럼 단기 순이익은 얼마가 된다? 3만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단기 순이익 어떻게 돼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3만이 돼야 되는데 그 비용을 줬어요. 비용이 얼마냐면 12만이라고 줬어요. 수익은 얼마가 된다? 15만이 된다. 15. 아주 뭐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그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넘겨보세요. 이걸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단기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이니까 이때 뭘 하냐면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니까 부가 플러스. 부채가 증가하죠? 그럼 자본이 감소하니까 부가 마이너스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음에 제가 어떻게 모의고사를 내겠어요? 자, 뭐냐면 자산이 4만 원 증가했다. 자산이 4만 원 증가했다. 거기 보세요. 기초 자산이 5만 원이고 기말 자산 9만 원이니까 부채가 1만 원 증가했죠? 1만 원을 빼라고요. 그럼 얼마 자본이 3만 원 증가했죠? 이거 넘기면 3만 원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 자산이 4만 원 증가했고 부채가 1만 원 증가했죠? 그렇게 문제를 내도
이 5번을 맞출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저는 자산 부채 기초 기말을 다 줘야지만 풀 수 있으면 이러면 안 되고 그걸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5번 문제, 5번 문제. 자, 다음에 우리 6번 문제. 6번은 아까 우리가 했던 4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자,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정전 잔액 시산표에 합계 금액은 65만 8천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저쪽 가서 얘기했어요. 어차피 우리 이쪽에 했었으니까 이쪽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합계가 65만 8천 원이에요. 해볼게요. 이게 트라이얼 밸런스면 이 합계가 65만 8천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뭐냐면 소모품 기말 재고가 2만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초에 소모품이라는 게 5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는 게 65만 8천 원입니다. 근데 뭐라고 줬냐면 소모품 기말 재고 2만 원이면 우리 해설처럼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 기말 재고액이 만약에 2만 원이면 분계를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책에 있는 걸로 좀 해서 활용을 하려면 책에 있는 것처럼 책에 있는 그 분계를 써서 해보려면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소모품비 이걸 5만 원 써볼게요. 그럼 책에 있는 분계가 돼요. 뭐냐면 소모품이 2만 원이다. 그럼 2만 원만큼 자산 처리해야 되죠. 비용을 2만 원 취소하세요. 그럼 요게 3만 원으로 바뀌면서 여기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2만 원 적히는 거죠. 아까 노란색도 5만, 요거 분홍색도 5만이죠. 영향이 없으니까 다시 정리하면 뭐냐? 선시 항목하고 소모품 있죠. 소모품비 하는 거. 얘는 시산표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시산표 합계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소모품이고 그다음에 보험료 미경과액 나오지. 그게 뭐냐면 보험료, 선급 보험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걔도 이렇게 써볼게요. 보험료가 있어요. 보험료가 얼마냐면 총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을 비용 처리했는데 그 중에 3,000원 기간이 경과 안 했으니까 선급 보험료 이렇게 해설처럼 선급 보험료 3,000, 보험료 3,000 분계를 집어넣으면 여기 선급 보험료가 3,000이 되고 보험료는 3,000을 빼니까 7,000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10,000원, 지금도 10,000원이죠. 결론은 뭐냐? 선시 항목하고 소모품은 영향이 없으니까 두 개를 지우라고요. 그러면 미수이자 4,000이죠. 걔는 어떻게 되냐면 자산에 여기 미수이자가 4,000이 되면서 수익에 이자 수익이 4,000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양쪽에 적죠. 그러니까 시산표 합계는 얼마가 증가한다? 4,000원만큼이 증가해야 된다. 그럼 얼마가 돼요? 답은 2번에 있는 66만 2천이 된다. 답은 2번에 있는 66만 2천이 돼. 66만 2천.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 아까 이 4번 문제하고 6번 문제하고 똑같죠. 4번 문제와 6번 문제가 동일하다.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 합계를 준 다음에 어떤 수정 분계 사항을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분계를 집어넣은 다음에 시산표 합계 금액이 얼마가 되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게 6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9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91쪽 보면 7번 문제 보죠. 7번. 자, 일반적인 회계 처리 순서로 보기 어려운 게 뭐냐? 어떤 거래가 발생했으면 회계상 사건인지를 따져본다면 회계상 사건이면 분계하고 전개한다. 분계는 어떠해? 분계장에. 전기는 어떠해? 총계장 원장에 하고 수정 분계를 넣기 전에 뭘 한다?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어 본다. 1번, 2번 맞아요. 3번 수정전 시산표에다가 수정 분계를 넣고 수정 후 시산표를 하고 그 수정 후 시산표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죠. 맞아요. 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 뭐가 틀렸냐면 매출원가가 수정 분계예요. 그건 뒤에 우리 4장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에다가 매출원가라고 하는 수정 분계를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계정을 마감하는 게 집합손익을 거쳐서 이익계엄을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출원가와 수정전 시산표 위치가 바뀌었다. 즉 매출원가가 수정 분계 사항이다. 그럼 그런 거는 어디다 써놨냐면은 그게 좀 어렵죠, 여러분. 어디냐면 74페이지. 74페이지 그 표가 있어, 표. 74페이지 표. 그 표를 보시면 거기 표 안에 그때 두 번째 매출원가 나와 있죠? 매출원가. 근데 그건 4장에 가서 또 배울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 그다음에 91페이지 가 보세요. 자, 91페이지 8번 문제는 우리가 아까 했었습니다. 1번 문제 있죠, 1번. 88페이지 1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15만 원 외상 매출금 회수해서 현금 계정, 15만 원 차변 기입. 외상 매출금 10만 5천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현금을 회수하고 15만 원을 차변, 여기다 15만 원을 적고 여기다 얼마를 적고 10만 5천을 쓴 거예요.
대차가 안 맞잖아요. 바로 튀어나온다. 대차가 안 맞으니까 바로 튀어나온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30만 원에 매입하고 현금 계정에 30만 원을 기록하고 토지 계정 거기 나와 있습니다. 차변에만 15만 원 했다. 그 얘기 뭐냐면 토지에 15만 원 했으면 건물에도 뭘 적어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에 30만 원 했으면 왼쪽에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왼쪽에는 안 적었잖아요. 15만 원밖에. 대차가 안 맞죠. 그 다음에 4번 봐보세요.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고 현금 계정에 10만 원. 그러니까 현금 매입 아까 모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고 여기 있죠.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그러면 현금 계정 있죠. 거기 나와 있는 거 차변에 10만 원. 외상 매입금 계정 차변에 10만 원인데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현금 계정 대변에 10만 원하고 외상 매입금 계정 차변에 10만 원을 적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했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 써놨어요? 외상 매입금 계정 차변에 10만 원 기록하고 현금 계정 차변에 10만 원 했죠? 여기도 안 적고 왼쪽에만 10만 원 두 번 적은 거죠? 얘는 바로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 1번은 뭐 숫자 배열 봐라. 15만 원과 10만 원 바로 틀렸어요. 4번 봐보세요. 4번은 뭐냐? 차변에 10만 원, 차변에 10만 원이죠. 하나를 차변에 적었으면 다른 하나를 대변에 적어야 되는데 차변에만 두 번 적었죠. 바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30만 원하고 15만 원 대차가 안 맞잖아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장부매입 10만 원짜리 단기손익 금융자산 10만 5천에 처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 현금 15만 원을 기록하고 대변에다가 15만 원을 처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좀 복잡하니까 이쪽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현금이 15만 원이고 이렇게 거기 금융자산 있죠. 얘가 10만 원이고 이거에 대한 처분 이익이 있습니다. 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현금 계정 왼쪽에다가 15만 원. 금융자산 계정 오른쪽에 10만 원. 이 금융자산에 대한 처분이익 계정에 5만 원 이렇게 써야 돼요. 세 개의 계정에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근데 문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다만 15만 원을 썼다고요. 이걸 안 적고 이렇게. 그러면 대차는 맞아요. 어차피 이 세 개의 계정을 합칠 건데. 하지만 처분이익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 10만 원만 써야 되는데 15만 원 썼으니까 이렇게 오류가 된다.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근데 못 찾는다. 오류지만 못 찾는다. 왜? 대차 평균이니까 못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건지 분개해 보시고 전기를 좀 옮겨서 좀 적어보는 그런 훈련들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보죠. 9번. 자, 혜미는 다음과 같은 기말 수정 분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X 6년도 중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 75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고 단기 초에 소모품 재고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 단기 말에 혜민이 소유하고 있는 소모품 잔액이 얼마가 되냐? 자, 그 얘기 뭐냐면 제일 처음에 75만 원만큼을 샀는데 그 중에 40만 원을 썼어요. 남아 있는 거 얼마예요? 35만 원이고 다음 페이지 이제 분개를 써놨어요. 뭐냐면 현금이 75만 원 나가면서 얘를 다 소모품이라고 자산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기말 수정 분개가 뭐예요? 자산 중에 40만 원을 쓰고 걔를 비용 처리했죠? 남아 있는 소모품 얼마예요? 35만 원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말 수정 분개를 통해서 뭐를 추론할 수 있어요? 최초 분개. 그러니까 이 분개는 최초에 자산 처리한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 분개로다가 소모품을 대변해 쓴 거죠. 자산이 없어지면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9번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의미.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잘 보세요. 의미. 답은 4번이 돼요. 답은 4번. 자, 92페이지에 가보시면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면 결산일에 12월 30일 날 보험료 미경과분, 그게 선급보험료죠. 선급보험료라고 하는 걸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계상하면 단기는 무조건 증가하죠. 그러니까 선급보험료를 계상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선급보험료 그리고 보험료라고 하는 거를 취소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쪽에다 한번 좀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6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 36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죠. 그럼 분개가 이렇게 돼요. 현금이 36만 원 나가면서 얘를 다 보험료라고 비용 처리했어요. 그럼 36만 원을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3만 원씩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6, 7, 8, 9, 10, 11, 12. 7개월치는 기간이 경과했죠. 3만 원 곱하기 7개월치. 그럼 얼마냐면 21만 원 기간이 경과됐어요. 5개월치. 그럼 3만 원 곱하기 5개월 15만 원 기간이 경과 안 됐으면 어떤 분개를 써야 돼요? 선급 보험료를 쓰시면서 이게 15만 원. 뭐를 취소해야 돼? 보험료를 취소해야 돼요.
비용이 취소된 거죠. 자산을 기록하면서 이게 비용이 취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예요? 증가한다. 15만 원만큼이 증가해야 된다. 15만 원만큼이 증가한다. 그래서 항상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수정분기하면 항상 이렇게 돼요. 자산이 증가하지 그럼 대변에 뭐가 나온다고요? 비용이 취소되거나 수익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수정분기로다가 자산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자산 증가는 차변이에요. 그럼 대변에 뭐가 나와요? 수정분기가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취소가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떠오르면 좋아요. 제가 해볼게요. 미수 이자, 이자 수익 이런 거. 그다음에 자산이 증가해서 비용이 취소하는 거. 선급 보험료, 보험료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면 부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고. 또는 얘가 써볼게요. 부채가 증가해요. 부채가 증가하면 수익이 취소하거나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익이 줄죠. 그러니까 부채 증가하면 부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비용 발생부터 해볼게요. 급여, 미지급 급여. 이렇게. 또는 뭐가 되냐면 임대료, 선수임대료. 임대료, 선수임대료. 이런 거 나오면 부채가 증가하면서 수익이 취소하죠. 수익이 취소하면 이익이 줄죠.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요 10번 문제죠. 10번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결산일에 보험료 미경과분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를 계상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 미경과분이 선급보험료를 얘기해요. 선급보험료가 기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초 분기가 보험료 처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급보험료가 기록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취소되고 자산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수정문제 내용이 나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하라. 항상 수험생은 뭐냐? 출제자의 생각을 해야 돼요. 출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겠다. 그다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최초에 내가 선급 보험료였으면 보험료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4번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험료 미경과분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보험료가 기간이 경과 안 됐다는 건 그거 선급 보험료죠. 그러니까 그 선급 보험료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는 최초 분기가 다 보험료를 비용 처리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게 그 올바로 세상을 사는 그런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에 있어서도 뭐냐면 합리적으로 논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면이 필요하겠어요. 10번 같은 거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11번 별표 쳐보세요. 그다음에 11번은 우리가 아까 계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계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 책에 있는 해설은 다 지우세요. 그 밑에 공란 있죠. 우리가 항상 실전용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막 붕괴 같은 걸 막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11번 문제를 시험장에서 해설처럼 풀면 안 돼요. 시험장에 어떻게 풀어야 돼? 제가 칠판에 하는 것처럼 풀어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와주시고 그래서 11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선급 보험료 계정이에요. 얘는 선급 보험료. 자산이죠. 어떻게 될까요? 기초, 기말. 증가, 감소. 그럼 선급 보험료는 왜 증가해요? 보험료를 지급하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선급 보험료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왜 감소해? 기간이 경과되면서 보험료로 비용 처리되니까 감소하는 거죠. 물어보는 질문 봐보세요. 물어본 질문이 현금으로 지급한 보험료 얼마냐?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칸을 마저 채워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 계상되는 선급 보험료는 12,000원과 16,000원이죠. 12,000원과 16,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손익계산 계상되는 보험료는 6만 원이죠. 지급액은 얼마예요? 여기가 이렇게 76,000원, 여기도 76,000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얼마가 된다? 64,000원 된다.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에 있는 64,000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의미를 한번 제가 의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올해 64,000원만큼 보험료를 지급했고 기간이 다 경과됐으면 비용이 64,000원 돼야 돼요. 근데 선급 보험료라는 뜻은 뭐냐면 얘가 기간이 미경과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이 그 선급 보험료가 4,000원만큼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 돈 중에 4,000원만큼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경과된 건 얼마예요? 6만 원만큼이죠. 경과된 거는 6만 원만큼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해설도 있어요. 책에 이렇게 보시면 그게 가로 1번은 전기 말에 있죠. 선급보험료를 계상했다. 그러면 가로 2번은 시간이 지나서 그게 경과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보험료 낸 것 중에 16,000원만큼 경과가 안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의미로다가 그럼 선생님 책에 있는 거에 의미는 뭡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가 전기예요. 여기가 당기고 여기가 차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전년도 말 입장에서 12,000원만큼 선급보험료가 기록이 되는 얘는 기간이 경과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올해 얘가 기간이 경과된 거예요. 선급보험료가. 얘가 보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000원만큼이 올해 비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64,000원만큼을 지급했다고요. 이렇게. 근데 내년도에 해당하는 게 16,000원만큼이에요. 이렇게. 그럼 64,000원에서 16,000원을 빼면 얼마냐면 48,000원이죠. 48,000원 올해 비용. 그럼 올해 비용은 얼마예요? 합치면 6만 원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자. 그러니까 책에 있는 분계가 틀린 게 아니고 책에 있는 분계가 맞는데 시험장에서 책에 있는 분계처럼 푸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풀어요?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우리 책에 가면 저 뒤에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저 뒤에. 그러니까 우리 책으로 말하면 355페이지서부터가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현금 흐름표. 그리고 거기 보시면 360페이지부터 뭔가 T 계정을 그리면서 하는데 그때 오른쪽 361페이지 가 보시면 제일 위에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봐보세요. 이게 나중에 현금 흐름표랑 연관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서로 연관이 돼야지만 회계가 잘 돼 있다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거를 고3 때 푸는데 다른 방법을 푸는 거예요. 옛날에 푸는 게 참 바보 같았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해가지고 미적분 같은 걸 배우면 극한 같은 거 풀 때 엄청나게 쉽게 문제가 풀리는데 옛날에 그걸 몰라가지고 이거 미친 짓 했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냐면 이게 지금 초급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좀 뒤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다음과 같이 풀어요. 어떻게 하냐면 보험료는 비용인데 여기다 가로를 치고 자산이 증가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기 현금 지급액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영자부란 말을 써요.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 증가. 이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세상 이게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초급 단계 이것만 해도 대견한 거예요. 책에 있는 것처럼 붕괴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붕괴가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거를.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정말로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편하죠. 더 편한 게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보험료가 얼마냐면 6만 원이에요. 자산이 증가했잖아요. 4,000원. 자산 증가하면 마이너스예요. 나중에 또 설명드려요. 그럼 얘는 64,000원. 나중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 얘를 증감 분석법이라 불러요. 그럼 얘는 뭐 얘는 T계정법이에요. T계정법. 얘는 증감 분석법. 이런 게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풀이 방법이 있고 저는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문제풀이 방법, 손쉬운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드리겠다. 손쉬운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93페이지 있죠? 11번 문제가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어떻게 푸셔야 돼요? 책에 있는 것처럼이 뭐냐면 밑에 있는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려서 책에 있는 거는 그림으로. 근데 세상에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T계정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해서 하는 거고 다 이 T계정으로 풀거나 아니면 증감 분석법을 쓴다. 증감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 권장하는 건 뭐 당연히 이걸 권장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산 증감은 왜 빼요? 그래서 제가 T계정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의미를 보겠습니다. 뭐냐면 책에 있는 의미는 뭐냐면 기초에 있던 게 기간이 경과될 거 아니에요. 걔를 다 비용 처리한다. 12,000원만큼은. 그다음에 올해 지급한 것 중에 그러니까 여기를 마저 더 설명해 볼게요. 마저 더 설명하면 12,000원만큼이 비용 처리가 되고 64,000원 중에 48,000원은 기간이 경과됐고 16,000원 기간이 경과가 안 됐다는 게 이 그림의 뜻이에요. 이 그림의 뜻.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도 참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문제 풀 때는 이걸 물어보기도 하고 이걸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의미는 뭐냐면 시간 순서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되고 또 보험에 내죠.
이렇게 저도 뭐냐면 지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화재에다가 12월 달이면 12월 달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올해 하면 올해 낸 돈 중에서 일부는 잔여 기간분 채우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1월부터 11월까지 돈이에요. 또 내년도 가서 12월 때 또 돈을 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초에 있는 게 기간이 경과됐죠. 보험 서비스를 받고 올해 낸 돈 중에서 일부가 나머지 기간, 나머지는 내년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낸 돈도 서로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료가 이게 들쭉날쭉 이렇게 하잖아요. 보험료가. 물론 이제 보험사 막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삼성화재도 있고 삼성화재가 빨리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니카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면은 빨리 옵니다. 빨리. 물론 다른 보험회사를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언제 어디서 이렇게 빨리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막 이렇게 보험도 막 즉각 출동이 막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튼 그 11번 문제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9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94페이지. 누구 말로는 뭐 에어백이 터지면 이제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보험사하고 연계가 돼 있는 뭐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 에어백은 왜 터지는 거예요? 사고 났으니까 터지겠죠. 그리고 그 사고는 아마 큰 사고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차 사고 나면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최근에 뭐 교통 뒤에서 한번 봤었는데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차가 세게 받쳤죠. 왜냐면 깜짝 놀랐으니까 서 있다가 그냥 뒤에 와서 누가 차가 트럭이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죠. 근데 대부분 놀란 다음에 나오면 뭐냐면 모두가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강남 그 세관 사거리에서 이제 사고가 저희 사무실 앞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뭐냐면 서 있다가 뭐냐면 뒤에서 쾅 받아가지고 소리가 엄청 컸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있는 트렁크가 이렇게 펑 열려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쳐다보니까. 일단 막 창피해요. 이렇게 뭐 왜 이렇게 나 쳐다보고 이렇게 뭐야 뭐 사고 나고 하니까.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고속도로 같은데 사고 났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하면 최근에도 이제 뭐 블랙 아이스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고속도로 사고 난 거 뉴스에도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백이 빡 터지는 순간 어떻게 보험사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위치 추적 들어가가지고 그죠? 위치 들어가서 이 차의 위치 추적해가지고 이루다가 이제 뭐 구급 차량 막 견인차 막 보내주는 거 대단한 서비스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고의 서비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잖아요. 그런 게 잘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이제 최근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다음 94페이지 가보 94페이지.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다음 분계를 추정한 걸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자, 걔는 뭐냐면 차변이 이자 비용이고 대변이 중요한 거예요. 대변이 선급 이자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전년도 말 분계가 추정이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뭐예요? 이자 비용을 취소하면서 선급 이자라고 자산 처리했어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내년도 이자를 미리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올해 기간이 경과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전기에 이연 처리했죠. 이연이란 말이 뭐죠? 올해 비용 처리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킨다. 내년도로 이연시킨다. 그게 이연의 뜻입니다. 전기에 이연 처리한 이자 비용을 단기에 이자 비용 계정으로 대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답이 3번이고 밑에 거 봐보세요. 밑에 거.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예를 가지고 현금이 200만 원쯤 나가면서 걔를 갖다가 이자 비용 처리했다가 전년도 말에 선급 이자를 72만 원을 잡고 이자 비용을 취소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가 되냐면 뭐 128만 원만큼 이자가 된 거고 그다음에 올해 어떻게 되냐면 72만 원이 기간이 경과된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번은 기간 미경과 이자를 이연 처리하다가 그게 우리 해답에 보면 전기말 분계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변의 선급이자 대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썼으면 기간 미경과된 거를 이연 처리한다. 그럼 1번이 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전기 말 거예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 72만 원 현금을 지급하다 보면 대변의 현금, 차변 이자 비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4번 이자 비용 72만 원을 선이자로 한다. 그러면 선급이자 이렇게 썼겠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선급이자 이런 식으로. 답이 3번이 제일 적절하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일단 보시고요. 그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자, 결산 시 단계순이익 26만 원인데 자, 밑에 보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정전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94페이지에 있는 13번 문제 한번 보죠. 13번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냐면 다음같이 푸는 거예요. 수정 전 이익에다가 여기다 수정 분계 사항을 집어넣으면 수정 후 이익이 나와요. 이 수정 후 이익이
정확한 이익이다. 올바른 단기 순이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한번 풀어보죠. 수정 전에 얼마는 26만 원입니다. 그리고 선급보험료 해답처럼 나와야 돼요. 선급보험료 대변에 보험료를 취소하죠. 이렇게. 그래서 다 9천 원을 어떻게 하나 플러스한다. 이게 26만 원이고요. 이 9천 원 플러스예요. 자 이때 뭐 때문에 이걸 해보냐면 이런 질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선급보험료 9천 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금 9천 원, 선급보험료 9천 원. 그럼 손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시험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본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수정분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수정분계는 뭐냐면 돈을 낸 거는 다 회계 처리를 들어가요. 이렇게 돈 낸 거를 회계 처리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정분계 뜻이 뭐예요? 발생주, 현금주를 발생주 바꾸는 거죠. 기간 경과분, 미경분, 사용분, 미상분 이렇게 따지는 게 그게 수정분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선급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책에 있는 것처럼 회사가 제일 처음에 돈을 낸 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전부 다 보험료라고 비용 처리했는데 기간 경과된 거를 누락했다를 함축한 게 이 뜻이.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다음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누락된 그 선급보험료 9천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 답변은 뭐예요? 이러면 본인은 이런 문제를 다 틀리셔야 돼. 그리고 시험에 계속 떨어져야 돼. 공사공단에 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출제하는 교수님이 뭐냐면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애들한테처럼 이걸 갖다가 장황하게 막 설명해서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돈을 냈는데 그 다음에 기간이 경과된 거를 계속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급보험료 딱 하는 순간에 뭐예요? 선급보험료 보험료란 말이에요. 선급보험료를 계산 안 했으니까 차변에 선급보험 여기다 보험료가 떠올라야 돼. 보험료.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한 15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 많은 이제 수험생들을 이렇게 접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에 좋고 나쁨의 뜻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개 중에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뭐냐면 이걸 정확하게 이제 다 파악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더 잘할 수 있어요. 수석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거를 빨리 고치라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미수이자 6천이죠. 그럼 책에 있어요. 미수이자 이자수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미수이자 이자수익, 미수이자 이자수익.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부호가 플러스가 돼. 얘는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풀 때는 지금 써 있는 것 좀 수정분계를 쓰면 안 돼요. 그걸 수정분계를 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수정분계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보고서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자산 증가가 플러스라고요. 부채 증가 마이너스. 자산 증가 플러스. 부채 증가 마이너스. 그럼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가 돼야 되죠. 수정분계를 하면서. 그러면 거기 봐보세요. 선급보험료 자산이잖아요. 플러스. 미수이자 자산 플러스. 미지급급여 부채죠. 마이너스. 감가상각 비용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일 밑에 있죠. 제일 밑에. 정확한 단기 수익.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내려서 풀라. 내려서. 더하기 빼기만 해서 내려서 풀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수이자 6천 플러스. 그 다음에 뭐냐면 미지급 급여죠. 12,000원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 감가상각비죠. 4,000원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수정 후 이익이 나온다. 25만 9천. 그래서 4번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그러니까 이 13번 같은 문제의 패턴을 보세요. 수정 전 이익을 주고 여기다 수정 분계 사항을 준 다음에 수정을 이익을 주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자산이 증가해요. 부호가 뭐라? 플러스라고. 이익이 증가한다. 자산이 감소해요. 마이너스라고요. 자, 부채가 증가해요. 부호가 마이너스. 부채가 감소해요. 부호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이걸 잘 머릿속에 생각하라. 수정 분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산이 증가하면 뭐예요? 자산 증가는 차변의 분계상, 수정 분계상. 대변에 뭐가 와요? 수익이라는 발생, 비용이라면 취소가 나오죠.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취소하면 이익이 증가하죠. 부호가 뭐 플러스가 된다. 여기 했던 거 이쪽에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요거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요점만 잘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아주 쉬워져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아주 쉬워진다. 이런 뜻이고요. 그게 13번이고 옆에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우리 14번 문제 14번. 자, 한국은 문제 왜 이렇게 많아? 문제가 많네 이렇게.
우리 쉬었다가 좀 해야 되니까 14번 하고 14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누락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바른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임차료 미지급분이죠. 그럼 분계가 뭐겠어요? 임차료 미지급 임차료.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비용이 발생했죠. 부채가 지금 뭐예요? 부호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는 제일 밑에 해답이 있죠. 정확한 당기순이익에다가 이렇게 그다음 더하기 빼기만 하란 말이에요. 분계를 쓰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분계를 써놓은 겁니다. 임차료 미지급분은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 임차료 이렇게 비용이죠. 마이너스라고요. 그다음에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선수분이 선수이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받은 것 중에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이자 받은 거를 다 수익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경과가 안 돼. 기간이. 그럼 얘는 부채 처리해야 되죠. 수익을 취소하면서. 그러니까 이자 수익 선수이자. 부호가 뭐 마이너스. 비품 감가상품 비용이죠. 마이너스. 자, 수선비 중에서 내년도 거를 선급한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변에 선급 비용, 대변에 수선비 이렇게 되는 거죠. 비용을 취소하죠. 보험료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선비도 내가 미리 낼 수 있잖아요. 수리한 다음에 할 수 있지만 수선비를 미리 내놓고 그다음 내가 수리를 받는 거죠. 세차도 그렇죠. 세차를 미리 내놓는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이렇게. 그리고 기간 경과에 따라서 기간 경과가 아니고 세차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세차장 가면은 뭐 한 번 세차하는데 뭐 2만 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뭐 한 20만 원 하면 한 2번 더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20만 원을 한 번에 12번 해준다. 그러면 돈을 20만 원 내가 먼저 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차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차한 것만큼은 비용으로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20만 원 내놓고 전부 다 세차비라고 비용 처리했어요. 근데 아직 내가 세차 안 한 거는 자산 처리하면서 비용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수선비 선급분이 된다. 수선비 선급분이 된다. 만약에 저도 그럴 거예요. 엔진오일 같은 것만 갈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내가 미리 내면 뭔가 좀 할인이 있게 좀 미리 내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미리 내놓는 사람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 카센터가 계속 기업이 돼야죠. 그러니까 카센터 계속 가야죠. 옛날에 야반 도주하는 카센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동네에서 맨날 가던 데가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카센터가 없어진 거예요. 야반 도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는 거 이제 날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헬스클럽 그런 데도 돈을 선불로 했다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게 14번 문제가 됩니다. 다 못 풀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차피 이제 주관식 문제까지 있고 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내용을 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배운 것들이 있는데 일단 시산표라든가 수정봉계라든가 수정전 이익에서 수정이익 구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9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